오늘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증후군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이상의 뭔가 공통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별다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말씀해 드리고 볼게요. 자, 쇼그렌 증후군은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안구건조증이고요. 하나는 구강건조증이에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뭔가 눈가에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안구건조증이 심해져요. 이러면서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이 좀 겸해 있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정의는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 림프구가 스며들어서 침과 눈물의 분비가 감소돼가지고 구강건조 또는 안구건조가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자, 하나씩 풀어드리면은 림프구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예요. 얘들이 이제 뭐 안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얘들이 잡아먹어서 그것들을 면역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필요 없는 것만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까지 이제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얘들이 외분비샘을 공격해서, 이 외분비샘은 우리 인체 밖으로 뭔가 액체를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침도 그렇고 눈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소화액도 그렇고 전부 다 외분비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공격받으면서 이제 액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건조증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안구건조 또는 구강건조 이런 게 심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 뭐 감염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 또는 뭐 자율신경계 장애, 호르몬 이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 하지만 뭐 명확하게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별로 없고요. 다만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몸 상태를 좀 관리를 잘 해주고 뭐 음식 관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생활 관리를 잘 해주면은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겠죠. 일단 샘에서 액체들이 안 나오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 안구건조증, 눈물이 안 나와서 생기죠. 그리고 침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혀가 바짝 마르고요. 침에는 충치를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도 잘 생기게 되고요. 이 침샘들이 이 턱 밑, 뭐 귀 밑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분비가 안 되고 쌓이면서 이렇게 불뚝하게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기도 쪽으로 좀 액체들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 점막이 말라가지고 마른 기침 많이 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소화액이 안 나와서 소화불량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질환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잘 생겨요. 중년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뭐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도 생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생 관련 증상들 말고 다른 증상들도 있는데, 관절염, 근육통 또는 요 림프라는 게 우리 면역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가 순환이 안 돼서 림프종이 오기도 하고요.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막 하얘지고 손이 시렵고 뭐 이런 질환이에요. 레이노 증후군이 오기도 하고, 피부 건조증, 뭐 홍반성 결절 이런 거 같은 피부 증상도 여러 가지 오게 되고요. 또는 내부 장기에 침범해서 간질성 폐렴, 신염 또는 뭐 혈관염 이런 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뭐 류마티스, 루푸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환자들 분 중에서 한 30% 정도가 건조증으로 같이 고생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증적으로 눈물이 분비가 잘 되는지, 혈액 내에 자가항체들이 많진 않은지 이런 걸로 검사하게 되는데요. 요건 쉬머 검사라고 해요. 눈꺼풀 밑에 이렇게 종이 하나 덧대놓고요. 5분 동안 이렇게 끼워놓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요게 한 10ml 가량 이렇게 쭉 젖어 내려오거든요. 근데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5ml 이하로 이제 있게 되고요. 요거는 그 식용색소 같은 거를 이렇게 염색하듯이 이렇게 염색해 보는 건데, 눈물이 잘 분비가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염색이 안 돼요. 근데 안구건조가 심하면은 각막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게 되죠. 그리고 혀 밑에 샘들을 조직을 좀 떼가지고 림프구가 얼마나 침륜되어 있는지 그런 거 생검을 하기도 하고요. 혈액 검사로 자가항체가 많이 나오진 않는지 이런 걸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대증적인 치료들이 대부분이에요.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눈물 넣어주고, 피부 건조 뭐 이런 게 심하면 가습기 이런 거 틀어주고, 이제 구강 건조가 심해지면 물 자주 마시고, 또는 뭐 피부 건조가 심하다 이런 보습제 열심히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별다른 실효할 게 사실은 없죠. 이럴 때 가벼운 운동하시고 생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오면 완전히 나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몸의 컨디션에 따라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해주면은 좀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좀 극복할 수가 있겠죠. 한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진액이라는 개념에서 봐요. 이 진액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액체들을 말해요. 몸의 70%가 물이다. 뭐 이런 건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 물이라는 게 뭐 눈물, 뭐 침, 또는 소화액 뭐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관절 속에도 액체가 있죠.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액체들도 있고 우리 호흡할 때도 이쪽에 폐 쪽에 액체들이 있어요. 이 액체들이 없으면은 호흡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액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양방 쪽에서는 이런 진액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으로는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재들을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생활관리를 시켜주고 뭐 내부에 균형이 좀 틀어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교정하고 하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바꿔주면은 이제 쇼그레 증후군에 대한 그런 불편감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은근히 한두 분씩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안구건조증이랑 구강건조증이 같이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건조해서 살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하면은 건강관리 같은 거 철저히 잘 해보시고 그래도 이런 질환들이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디로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까요?